똑같은 드라마를 봤는데 갑자기 울컥한 경험 있으세요? 평소 같으면 그냥 웃어넘길 남편의 농담에 갑자기 화가 울컥 나거나 눈물이 나기도 하셨어요?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도 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10초만 같이 해볼게요. 내 마음이 왜 이럴까요? 내 마음과 내 몸을 잇는 마음의 호르몬 관리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이동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춥죠? 마음도 추우시죠? 여러분, 최근에 이런 적 있으세요? 똑같은 드라마를 봤는데 갑자기 울컥한 경험 있으세요? 평소 같으면 그냥 웃어넘길 남편의 농담에 갑자기 화가 울컥 나거나 눈물이 나기도 하셨어요? 그러다 밤에 누우면 또 자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내가 성격이 변했나? 이렇게요. 그때쯤 진료실에 오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원장님, 저 성격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이렇게요. 며칠 전에는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40대 후반의 직장인이셨는데 평소에는 일을 너무 잘하셨대요. 회의 중에 상사가 한마디 하셨는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도 나고 집에 와서까지 잠도 못 이루시고 하셨대요. 그래서 내원하셔서는 제가 왜 이런가요? 무슨 병이 걸렸나요? 하셨습니다. 그분은 성격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호르몬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에 있는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뇌가 그 변화를 감정의 변화로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호르몬 변화, 갱년기라서 그래요가 아니라 내 마음이 왜 내 마음 같지 않은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가지가 기본이세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기분의 조절과 연관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예민함을 증폭시키는 신호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진정 버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감정, 수면, 대사장애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하면 다들 임신이나 출산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과 연관이 있어서 기분 조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평소보다 예민하다. 사소한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된다. 눈물이 쉽게 나고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가 있을 때, 출렁출렁일 때 더 많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주는 괜찮고 이번 주는 유난히 더 증상이 많이 나타나시죠?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몸에서 호르몬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폐경 이행기 여성에게서는 호르몬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낮 동안 여성 호르몬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에 특히 우울 병력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었던 여성에게서 코르티솔의 증가가 더 많이 있다. 현재 우울군에서는 우울한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뇌가 변화를 감지하고 민간 모드로 들어갔다라는 걸 알아차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은 원래는 나쁜 호르몬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게 갱년기 전후에는 코르티솔의 패턴이나 반응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게 예민함, 수면, 불안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퇴근했는데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해놓으면 너무 화가 나요. 아이가 밥을 안 먹고 있으면 너무 화가 나요. 라든지 나도 내가 무서워요. 이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이럴 때 저는 인내심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생긴 거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립니다. 실제로 논문에서는 폐경 이행기 동안 코르티솔의 농도가 폐경 단계, 증상이나 스트레스 요인, 건강 요인들과 함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해마를 공격한다, 뇌를 공격한다 라기보다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하거나 반응이 격해지면 기억, 집중, 수면, 기분 조절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10초만 같이 해볼게요. 4초 동안 들이마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시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하셨어요.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긴장 신호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통제 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네, 세 번째는 진정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프로게스테론입니다. 프로게스테론은 뇌에서 가바에 작용하는 수용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나 불안, 긴장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은데요. 뇌에 있는 진정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갱년기 때는 이러한 진정 버튼이 잘 안 눌리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갱년기 때뿐만이 아니라 생리 전에 갑자기 너무 화가 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참을 수 있는 일들이 생리 전에는 너무 크게 느껴지신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남자친구가 라면을 끓여왔는데 갑자기 견딜 수가 없었대요. 이걸 왜 이렇게 끓이지? 하고서요. 이걸 의지 문제가 아니라요.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세요. 월경전 불쾌장애라고 있습니다. 증상이 너무 심하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참는 방법이 아니라 병원에 오셔서 함께 고민해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호르몬 때문에 살이 찔 수도 있나요? 라는 겁니다. 먹는 건 똑같은데 배가 나와요 라고 하시는 여성분들 많으세요. 폐경 전후에는 지방 분포가 복부 중심으로 바뀌기 쉽고 수면 스트레스, 활동량 저하, 그리고 대사 변화와 함께 축적되는 쪽으로 바뀌면서 체중이 더 쉽게 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몸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낭성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낭성 증후군에서는 생리나 배란 문제, 다모증뿐만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고 체중이 더 쉽게 늘어나거나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낭성에서는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생리 불규칙뿐만이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미국 생식의학회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정기적인 선별 검사도 권하고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생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모두 보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마음을 돕는 가장 강력한 처방은 수면 처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약이나 치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자는 것입니다. 잠만 자면 다 해결은 아니지만 수면 리듬이 안정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완화되고요. 기분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아침에 햇빛 15분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생체 리듬을 바꾸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요. 수면 리듬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세로토닌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몸이 편안하게 식는 느낌이 들면 수면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5도에서 1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기 전에 과한 빛이나 자극은 뇌를 각성시키기 쉽습니다. 잠들기 1시간 어려우시다면 30분만이라도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호르몬 치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원장님 그럼 호르몬 치료하면 다 해결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폐경 여성에게서 호르몬의 사용이 경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 반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수행과 관련된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무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기저질환, 위험도, 증상을 모두 고려하여서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수면 리듬을 유지하세요 라는 것과 아침에 햇빛 10분에서 15분 정도 쬐셔야 합니다. 이것은 생체 리듬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과 단백질 먹기, 무기력할수록 작게 시작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분만 해보세요. 카페인과 술은 오히려 감정의 진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한 잔, 우울하다고 한 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치료를 미루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시거나 수면이 완전히 무너지시거나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시라면 병원을 꼭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병원을 꼭 내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한마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일 수 있으니 꼭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몸이 변하는 시기에는 관리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변하고 있는데 똑같이 관리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이동입니다. 라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권고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호르몬 치료, 네,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옛날에는 막 되게, 네, 그쵸,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댓글에 보니까 네.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다 해결되나요? 이런 식으로 댓글. 아,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이거 넣었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서도 계속 틀어놓고 있거든요. 호르몬 치료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막 답은 아니지만 하시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을 해놔야지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조절하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호르몬도 몸에 대한 그런 것들 밸런스를 잡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맞춰놓으면 나머지 이렇게 톡톡 튀는 거에 대해서는 조절하기가 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아니 정말이세요? 이게 정말이세요? 그런 거예요. 아, 이러시면 안 된다. 나라에서도 하지 않나요? 그쵸. 2년에 한 번씩은 되거든요. 2년에 한 번씩은 무료가 되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으니까 안 보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피부 관리는 막 시간 내서라도 하시잖아요.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나중에 진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 너무 화나서 남편한테도 막 얘기했어요. 막 왜 안 오지? 내가 진짜 안 아프게 진짜 편하게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오지? 이랬거든요. 근데 남편도 그래? 1년 만에 가야 돼? 뭐 이러더라고요. 의사인데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산부인과 안 올까요? 1년인데 진짜 1년에 한 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유튜브 보고 오셨다 그러셔서